안녕하십니까. 사주 이야기 88번째. 오늘은 육친 관성의 두 번째 시간, 관성, 편관, 정관의 성향, 그리고 직업 활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관성의 성향, 기질에 대해서 알아보자고요. 자, 관성의 기질 중에서 편관과 정관이 기질, 성향이 판이하게 다르니까 나누어서 그 기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편관의 기질. 편관의 기질은 야성적이고 열정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또 의리, 또 의지가 강하고 모험, 투쟁심, 경쟁심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고집, 자존심이 강한 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질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이러한 기질을 갖고 있다 보니까 뒤에 나오겠지만 직업적으로도 이런 성향을 잘 맞춰가지고 하는 무관이라든가 이런 쪽에 잘 맞는 기질이 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정관의 기질은 어떤 기질이 있을까요? 편관하고 다르게 근면 성실, 그 다음에 정직, 일탈하지 않은 기의를 잘 지킨다는 얘기죠. 모범생이라는 얘기죠. 쉽게 해서 수평, 공을 선호한다는 얘기예요. 수평, 수직, 상하관계가 아닌 모든 것을 수평적으로 나하고 동등하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공, 명예를 선호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신용, 신뢰, 명예를 중시한다. 반면에 이러하다 보니까 융통성이 좀 부족한 그런 보수적인 기질도 가지고 있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나 정관이 너무 강하면은 이것도 편관과 같은 성격을 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관성이 너무 왕할 때는 어떤 성향이 나타나는지 보자고요. 이것도 보편적인 겁니다. 관성이 너무 많으면 사주가 약해질 수밖에 없죠. 나를 극한 오행이 많다 보면은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은 사주가 약해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이러한 사주가 약해지면은 괜한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하나 나를 가지고 노나 이런 피의식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괜한 고집, 명분이 없는 고집, 자존심을 세우다 보니까 거기에 대인관계에 문제가 돼가지고 어떨 때는 이 고집이 강해져가지고 무례한 면도 나타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피의식을 갖다 보면 너무 예민해진다는 얘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이용하지 않을까, 나를 또 해하지 않을까 하는 괜한 걱정이 앞세다 보니까 상당히 예민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관이 많은 사람들은 상당히 예민한 경우가 많아요. 이런 성향을 보이고, 그 다음에 관성이 너무 왕하면 융통성이 많이 부족하고 보수적인 기질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인관계에 좀 어려움이 좀 있는 그런 성향이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성향, 이러한 기질을 가진 관성의 직업성을 한번 알아보자고요. 여기서 언급하는 직업성은 보편적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편관과 정관의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편관의 직업성부터 알아보자고요. 편관의 기질을 보면은 야성적이고 열정적이고 의지가 강하고 모험, 투쟁심, 경쟁심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고집, 자존심이 많은 이러한 기질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런 기질이 보면은 좀 전쟁터에서 나가가지고 앞장서가지고 싸우는 모험심 강하고 앞장서는 기질이 있어서 무관이 좀 맞다는 얘기예요. 무관은 군인, 경찰을 얘기하죠. 그래서 무관적인 기질. 그 다음 사법계도 어떻게 보면 무관에 가깝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감사관, 세무원. 감사 역시 그 어떤 공직이 됐던 어떤 기관에 대한 그 비리라든가 잘못된 거를 끄집어낸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는 과단성이 있게 열정적으로 파고드는 그런 빈틈이 나타나면 단칼에 베어버리는 그런 성향. 세무원도 마찬가지죠. 어떤 탈세라든가 그런 걸 했을 때 찾아내가지고 단칼에 해결하는 그런 거. 그리고 정치가도 맞다는 얘기예요. 정치가들이 상당히 기질이 강하죠. 그래서 정치가도 맞고, 물론 또 운동선수도 편관 기질을 가진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편관의 직업성은 이런 게 보편적으로 맞고, 이 외에도 많이 있지만은 보편적으로 이런 기질을 가진 직업이 좋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정관의 직업성. 정관은 편관과 다르게 기질이 일탈하지 않는 기의를 지키는, 그리고 근면, 성실, 그 다음에 정직의 표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편관은 상당히 좀 액션적이고 활동적이고, 그 다음에 과단성이 있고, 이렇게
저돌적인 그런 성향이 있지만은 정관은 반대란 얘기예요. 근면 성실 정지 이렇게 일탈하지 않는 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라의 녹을 먹는 행정 관료가 적격이긴 적격이죠. 그래서 직장생활이 좋은데 공무원이라든가 교육자, 행정관, 법조계에 상당히 유리하겠죠. 그리고 일반 직장생활에도 잘 맞는다는 얘기죠. 자, 그 관성이 너무 강해버리면 사주가 약해지게 돼 있죠. 그래서 관이 직업운이 되는데 사주가 약해지면서 관성이 너무 강하게 되면은 사주가 약해지면서 직업한테 거꾸로 휘둘리게 된다는 얘기예요. 직업을 본인이 질 수 있는 힘이 약하다 보니까 그래서 직업한테 눌리는 형국이다 보니까 직업운이 약한 사주가 됩니다. 그래서 관성이 너무 강해도 문제, 또 사주에 관성이 너무 약해도 직업운이 약하다는 얘기죠. 이러한 성향이 보입니다. 자, 그러면은 사주를 보면서 그 관성의 성향 그리고 직업성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를 볼까요? 병진년, 임진월, 임진일, 기우시에 태어나신 남자분이시네요. 자, 사주를 파악하기 위해서 오행의 분포를 먼저 알아볼까요? 본인이 임수, 호수같이 큰 물로 태어났네요. 그러면 이 임수도 호수같이 큰 물, 바다같이 큰 물. 자, 병화는 큰 불이 되겠죠? 큰 불, 진토, 광활한 흙, 큰 흙, 절벅절벅한 흙. 그러면 이 진토도 흙이 되겠죠? 그 다음에 기토는 작은 흙, 유금은 작은 쇠. 이렇게 오행이 형성되어 있네요. 오행 중에서 보이지 않는 게 나무가 안 보이죠? 나무는 나와 있는 거 없지만은 진토 안에 을목, 진토 안에 을목, 진토 안에 을목이 암장되어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자, 육친도 한번 볼까요? 육친, 병화는 내가 극한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편재. 진토는 나를 극한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편관. 그러면 이 진토도 편관, 이 진토도 편관이 되겠죠. 자, 임수는 나하고 같은 오행, 음양이 같으니까 비견. 기토는 나를 극한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정관. 그 다음에 유금은 나를 생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정인. 이렇게 육친이 형성되어 있네요. 육친 중에서 흙들이 좀 제법 많은 것 같죠. 편관, 정관 해가지고. 예. 자, 사주에 지장간에만 있는 나무는 내가 생해준 오행이니까 식신상관이 되겠죠. 이렇게 오행과 육친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사주의 형국을 파악하기 위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큰물 임수가 진월에 태어났네요. 진월은 늦은 봄이죠. 늦은 봄. 봄은 나무의 계절이지만 환절기다 보니까 흙의 계절. 흙은 나를 극하는 계절이니까 오행이니까 신령을 했네요. 신령을 했고 사주 강약을 파악하기 위해서 임수 큰 물의 내 편을 찾아보자고요. 내 편은 같은 물이나 아니면 쇠가 내 편이 되겠네요. 물을 먼저 한번 보자고요. 물은 쭉 찾아보니까 월간 바로 옆에서 큰 물, 호수같이 큰 물이 나한테 힘을 보태고 있네요. 그리고는 나와 있는 건 없고 진토 안의 계수, 진토 안의 계수가 암장되어 있네요. 이런 형국이고 쇠를 찾아보자고요. 쇠는 시지에 작은 쇠가 힘을 보태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리고 나와 있는 건 없죠. 그리고 나머지 기토 작은 흙, 진토 큰 흙, 그 다음에 큰 불이 있어서 나를 도와준 오행보다 나를 극한 오행이 많아서 사주가 약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자고요. 깊이. 먼저 남의 편 이 불을 한번 보자고요. 불. 이 불은 나무의 생조를 못 받으면은 활활 지속적으로 타오르지 못한다고 그랬죠. 나무 있나요? 진토 안에 을목, 진토 안에 을목, 진토 안에 을목 요거 가지고는 간에 기별도 안 간다는 얘기예요. 이 물은 나무라도 있으면 나무를 생하느라고 불을 그거 안 할 텐데 이 호수같이 큰 물이 합쳐져 가지고 때리니까 인병충을 해가지고 한 방에 꺼져버렸다는 얘기예요. 이 흙들을 보자고요. 이 흙들이라도 흙이 많으니까 이 물을 막아주면 이 병화가 좀 살 텐데 이 흙들은 보면 진토가 계수를 품고 있는 물을 품은 흙이에요. 쉽게 해서 뻐륵 물을 품고 있어서 절벅절벅한 흙이란 얘기죠. 그런데
이 절벅절벅 흙인데 이 많은 호수같이 큰 물이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쏟아져 내리니까 더 절벅절벅해 가지고 이 물을 갖다 이 흙이 막아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흙탕물이 되게 생겼다는 얘기예요. 자기 살기 바쁜 흙이 됐어요. 개수만 많았지. 이 기토 역시 마찬가지로 작은 흙이다 보니까 이 큰 물 임수에 쓸려 내려가든지 아니면 토생금으로 가기 때문에 힘이 없고, 그래서 이 사주는 흙이 개수만 많았지 이 큰 물을 갖다가 막을 수 없는 약한 흙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 불이라도 건재했으면 이 흙들을 말려줘 가지고 딱딱해져 가지고 이 물을 갖다 막을 수 있었는데 이 불도 한 방에 인병증으로 당하고 진또 절벅절벅한 흙에 힘을 뺏겨 가지고 거의 사망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주는 흙이 개수만 많았지 이런 사주들이 자칫하면 약사주로 보기 초심자분들은 딱 좋지만은 강사주입니다. 이 흙이 개수만 많았지 이 호수같이 큰 물 두 개를 감당을 못해요. 왜? 절벅절벅한 뻐르기 물을 갖다 더 큰 물들이 호수같이 큰 물들이 쏟아져 내리니까 더더욱 절벅거리면서 이 물을 막을 수 없는 그런 형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강사주가 되고 사주의 용신은 진토 안에 무토가 용신이 되고 운에서는 나무를 받아야 됩니다. 나무를 받아야 수생목, 목생화 이 불이 살아나면서 목생화 화생토로 해가지고 토생금으로 쭉쭉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형국이 돼서 나무운을 받아 좋다는 얘기죠. 자, 이 사주가 강사주가 됐고 편강기운 그 다음에 임진 이게 뭐죠? 괴강이란 얘기예요. 괴강살. 사주가 강한 데다 이 괴강살 또 월주에 이렇게 괴강이 있다 보니까 격도 격이 됐다는 얘기예요. 격이 되면은 상당히 괴강살의 위력이 따블이 된다는 얘기예요. 일주도 괴강. 그래서 이 사주가 상당히 강사주에다가 괴강격까지 합쳐있다 보니까 천상천하 유화덕정이 됐네요. 이 흙들이 관성으로 해가지고 이 물을 막아주면은 그래도 이 물을 막아주니까 성격이 좀 덜할 텐데 이 물을 못 막아요. 흙탕물이 되다 보니까 더더욱 나를 브레이크가 고장난 사주가 돼버리니까 나를 통제해줄 어떤 오행도 없다 보니까 상당히 성격이 강해지고 이런 괴강살의 위력까지 합쳐져서 문제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사주들이 기질적으로 강기질이 되고 그리고 남한테 지기 싫어하고 또 평강 기질이 있기 때문에 전투력이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 사주들이 무관으로 나가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군인, 경찰, 사법계 이런 쪽으로 이런 사주가 뭐 아니면 도가 된다는 얘기예요. 학문으로 나가고 이 관인상생 어둡지 않게 좀 되지만 학문으로 가게 되면은 사주가 강하고 남한테 지기 싫어하고 그 다음에 전투력이 있고 이런 걸로 공부로 점령하면 상당히 공부를 할 수 있지만은 이런 기질을 잘못 쓰면은 상당히 조직 깡패가 된다든가 이런 사주가 됐다니. 이 양기운도 보이시죠? 시주 빼놓고는 다 양기운이잖아요. 이런 기질. 그리고 불이 꺼졌다니까 재물 따라가서도 안 되고 그래서 학문으로 승부하면 상당히 좋은 사주예요. 그래서 이분이 서울대 공부로 다행히 가서 그 서울대까지 나와서 정치에 희망을 꿈을 가지고 있는 사주인데 성격이 너무 강한 것이 탈이에요. 진진 형살도 보이시고 그러니까 이 형살이 잘 쓰면 본인한테 도움이 되지만 잘못 쓰면 본인이 형살을 맞는 그런 형국도 되기 때문에 이 천상천하 유화독전 아까 편관이 너무 많았을 때 강했을 때 그런 흉작용이 나타나서 성격적으로 좀 둥글둥글해야 정치를 하더라도 대인관계가 좋아야 사람들이 만들어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무 천상천하 유화독전 성격이기 때문에 성격적으로 이런 정치를 하는데 상당히 불리함이 있는 사주니까 성격을 좀 둥글게 가져야 된다는 상담을 해줬던 그런 사주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주들이 무관, 그 다음에 정치 이런 쪽으로 잘 맞는 사주가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 사주도 한번 볼까요? 정민년, 무신월, 임신일, 신축시에 태어나신 남자분이시네요. 자, 사주를 파악하기 위해서 오행의 분포를 먼저 볼까요? 본인 임수, 호수같이 큰 물로 태어났네요. 물. 자, 정화는 작은 촛불, 미토, 작은 흙, 무토, 큰 흙, 광활한 대지, 신금, 큰 쇠, 무쇠. 그럼 이 신금도 마찬가지 큰 쇠,
이 신금은 작은 쇠, 축토, 축축한 작은 흙, 이렇게 오행이 형성되어 있네요. 오행 중에서 보이지 않는 것은 나무가 안 보이죠. 나무가 역시 물론 지장간 미토 안에 조그마한 나무가 암장되어 있기는 되어 있습니다. 자, 육친도 한번 볼까요? 육친, 정화는 내가 극한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정제. 그 다음에 미토는 나를 극한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정관. 무토는 나를 극한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편관. 그 다음에 신금은 나를 생하는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편인. 그러면 이 신금도 편인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신금은 역시 나를 생하는 오행으로 음양이거는 다르니까 정인. 축토는 나를 극한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정관. 이렇게 육친이 형성되어 있네요. 육친 중에서 지장간에 암장되어 있는 나무는 내가 생겨주는 오행이니까 식상이 되겠죠. 식신상관. 이렇게 오행과 육친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사주의 형국을 파악하기에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큰물 임수가 신월에 태어났네요. 신월은 가을이죠. 초가을. 가을은 쇠의 계절, 나를 생해주는 계절이라 등령을 했네요. 등령을 했고, 사주 강약을 파악하기 위해서 큰물 임수의 내 편을 찾아보자고요. 내 편은 같은 물이나 쇠가 내 편이 되겠네요. 그죠? 자, 먼저 물을 찾아보자고요. 같은 오행 물은 나와 있는 거 없죠. 나와 있는 건 없고, 지장간 신금안의 큰물 임수, 지장간 신금안의 임수, 축중의 계수가 암장되어 있는 그런 형국이네요. 다음에 쇠는 어디가 있나요? 쇠는 월지에 큰 쇠 신금이 힘을 보태고 있고, 바로 밑에 일지에 큰 쇠 신금도 힘을 보태고 있고, 그 다음에 시간에 작은 쇠 신금도 힘을 보태는 그런 형국이네요. 축토 안에 신금 암장되어 있고요. 요렇게 나한테 힘을 보태고 있고, 축토 큰 흙, 무토 정화 작은 불, 미토 작은 흙이 남의 편이 되겠네요. 나한테 힘을 주는 오행하고 내 힘을 빼가는 오행하고 좀 비슷하죠. 세력이.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자고요. 자, 축토 흙은 나를 극하는 오행이죠. 근데 이 축토가 나를 극하고 있나요? 바로 위에 신금을 생하고 있죠. 그래서 토생금 금생술에서 관인상생으로 나를 극하는 게 아니라 내 편이 돼버렸네요. 간접적으로 임수 내 편이 됐고, 그 다음에 무토는 어떤가요? 무토도 나를 극하고 있나요? 임수를? 아니죠. 바로 밑에 큰 쇠 신금을 갖다가 생하고, 큰 쇠는 나를 생하는 관인상생으로 이 무토도 간접적으로 내 편이 됐네요. 그죠? 이 미토 역시 너무 멀고 나를 극하기는 바로 옆에 신금을 생하다 보니까 얘도 내 편이 됐네요. 그래서 남의 편들이 전부 내 편으로 한 편이 됐고, 이 정화 하나만 남았네요. 작은 불. 그래서 사주가 상당히 신강한 사주가 됐네요. 신강한 사주. 그래서 사주에 관이 좀 많아가지고 좀 부담스러웠는데, 이 인성을 전부 생하고 있어가지고 이 부담이 줄어들면서 유통이 되고 있는 그런 형성이라는 얘기죠. 이 사주가 반유통은 되고 있죠.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로 반유통. 나무가 있었으면 상당히 유통이 잘 됐을 거란 얘기죠. 수생목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 사주는 일단 사주에 나무라고는 을목 작은 나무인데 너무 적어요. 그래서 신강한 사주라 용신은 신금 안에 무토가 되지만 운에서 나무를 만나줘야 유통이 된다는 얘기예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으로. 그래서 나무를 만날 때 발전이 있는 그런 사주입니다. 이때 나무를 만나죠. 이때 발전을, 이대용 때 발전이 상당히 있는 사주가 되겠네요. 자, 사주가 상당히 큰 쇠, 작은 쇠에서 인성이 발달돼 있고, 그 다음에 이 인성이 관인상생으로 상당히 학문성이 상당하죠. 사주도 튼튼하고 반유통이 되고, 그래서 학문발도 받아주고, 그래서 학문으로 승부하면은 상당히 발전이 있는 그런 사주가 됐네요. 재물을 따라가면 안 되겠죠. 이 불은 너무 약하니까. 자, 그래서 학문으로 승부를 했고, 공부, 이 관인상생, 이 기운, 관살이 혼잡돼 있지만은 관인상생이 돼 있어서 혼잡도 피하고, 관이 너무 부담스러운 것도 인성이 다 받아주고 나한테 힘을 주고 있기 때문에 관성이 부담도 적고 유통이 되고 브레이크도 어느 정도 있어서 심성도 괜찮고,
공부로 승부를 해서 이분이 교육 공무원을 하고 있는 그런 사주입니다. 그래서 관이 이렇게 잘 자리 잡고 있고 관인 상생이 돼 있고 이런 반유통이 되다 보니까 관이 상당히 나한테 좋은 작용을 해가지고 교육 공무원으로 생활하고 있는 그런 사주가 됐습니다. 아셨죠? 자, 마지막으로 이 사주 한번 볼까요? 계축년 김이월 무오일 갑인시에 태어나신 남자분이시네요. 자, 사주를 파악하기 위해서 오행의 분포를 먼저 알아볼까요? 본인이 무토 큰 흙 광활한 대지로 태어났네요. 연간의 계수는 작은 물, 축토 축축한 작은 흙, 그 다음에 기토 작은 흙, 미토 작은 흙, 오화 작은 불, 간목 큰 나무, 인목 역시 큰 나무. 이렇게 오행이 형성됐네요. 오행 중에서 보이지 않는 게 쇠죠. 쇠기운이 보이지 않네요. 물론 지장간 축토 안에 신금이 암장되어 있기는 암장되어 있습니다. 자, 육친도 한번 볼까요? 육친 계수는 내가 극한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정제, 축토 나하고 같은 오행 음양이 다르니까 겁제, 기토 역시 나하고 같은 오행 음양이 다르니까 급제, 그 다음 미토 역시 나하고 같은 오행 음양이 다르니까 겁제, 오화 나를 생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정인, 간목은 나를 극한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편관, 인목 역시 나를 극한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편관. 이렇게 육친도 형성되어 있네요. 사주의 흑기운 비근겁제가 상당히 많은 사주가 됐죠. 그리고 지장간에만 있는 쇠는 내가 생해주는 오행이니까 식신상관이 되겠네요. 이렇게 오행과 육친이 형성되어 있네요. 자, 사주의 형국을 파악하기 위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큰흙 무토가 미월에 태어났네요. 미월은 늦은 여름이죠. 여름은 불의 계절이지만 환절기라 흙의 계절. 나와 같은 오행 등령을 했네요. 등령을 했고, 사주의 강약을 파악하기 위해서 무토 큰 흙의 내 편을 찾아보자고요. 내 편은 같은 흙이나 아니면 불이 내 편이 되겠네요. 흙을 먼저 찾아보자고요. 흙은 연지에 축토가 힘을 보태고 있네요. 작은 흙이. 그 다음에 월간의 기토 작은 흙도 힘을 보태고 있고, 미토 작은 흙 월지에서 힘을 보태고 있는 그런 형국이네요. 이렇게 흙들이 힘을 보태고 있고, 다른 데는 없죠. 자, 오화 지장간의 기토, 인목간의 무토가 암장되어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자, 불은 어디가 있나요? 불은 일지 바로 밑에서 오화가 작은 불이 힘을 보태고 있는 그런 형국이고, 나머지는 없고, 미토 안의 정화, 그 다음에 인목 안의 병화가 암장되어 있는 그런 형국이네요. 남의 편은 간목 큰 나무, 인목 큰 나무, 계수 작은 물이 남의 편이죠. 남의 편보다는 내 편이 좀 많아서 사주가 강해진 사주가 됐네요. 그래서 이러한 그 흙들이 나와 같은 흙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강사주가 됐고, 그 다음에 갑인이라는 큰 나무가 기둥을 이루고 있죠. 이것이 편관이죠. 편관도 기둥을 이루어서 신앙 관항한 사주가 됐네요. 사주도 강하고 편관도 강하고 그런 사주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주를 보면은 보통은 이 사주가 강하기 때문에 이 나무로 그거를 해줘가지고 눌러주면 좋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무를 용신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초신자분들이 아니에요. 나무도 강하고 사주도 강하고, 이런데 나무하고 흙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목국토 해가지고. 근데 이 나무가 아무리 강하더라도 목국토 하더라도 이 흙이 그냥 당하지는 않고 전쟁을 한다는 얘기예요. 대항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사주에서는 나무가 용신이 아니라 인목안의 병화, 이 오화는 너무 적어요. 큰 불이 목생화, 화생토로 이렇게 이어지는 통관을 해주고, 그래야 전쟁이 화해가 돼가지고 운이 좋습니다. 그래서 용신은 인중의 병화가 용신이고 운에서도 불을 받아야 좋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한 사주에서는 이런 나무가 눌러주면 좋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이 상당히 나무 기운도 강하고
사주도 강하고 흑기운이 강하다 보니까 전쟁을 하고 있어서 이거를 통과를 시켜줘야 운이 그 전쟁이 끝나고 화평해져서 불운이 가장 좋습니다. 불기운이. 자, 이런 사주가 됐고, 자, 사주가 강사주예요. 강사주. 그 다음에 관도, 편관도 상당히 강한 사주가 됐다는 얘기예요. 자, 편관이 강하면은 무관, 군인, 경찰 쪽에 좋다고 그랬죠. 정치도 좋고. 그래서 일단 편관이 상당히 힘을 가지고 있고, 사주가 강하고 강사주고, 그 다음에 일지를 보니까 오화가 양인살로 되어 있네요. 양인살은 칼을 쥐고 챙챙챙 하는 칼을 쥐는 살이죠. 그래서 무관들이 칼을 쥐고 싸우는 형국이란 얘기예요. 장수들이. 그래서 양인살을 쥐고 있고, 그 다음에 이 간목이 편관인데 밑에 인목이 바로 편관, 간목한테는 걸록이 된다는 얘기예요. 걸록은 나랏밥을 먹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편관이 제대로 록을 얻었고 녹이 관인상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나랏밥을 먹으면 좋다. 편관이 발달되어 있다. 무관으로서 상당히 잘 맞는 그런 사주가 되겠죠. 편관 발달에 칼을 쥐고 있는 양인살에 사주 강하고, 그 다음에 편관이 녹을 놓고 있고, 이런 형상으로 해서 이분이 공군에서 지금 장교로서 상당히 승진도 빠르고 그렇게 무관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주팔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이 길하게 작용하게 되면은 직업적으로도 이렇게 안정을 가지는, 또 무관, 편관이다 보니까 무관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됐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오늘 관성의 성향, 기질, 그리고 직업성에 대해 알아봤는데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